반갑습니다. 플라토 입체주머니 마지막 수업 날인 오늘 마지막 수업 날입니다. 긴 여정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필요한 것 여기 키즈네어 막대 필요하고요. 지오솔리드 필요하고요. 키즈네르 막대 그리고 지오솔리드 쌓기나무 요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다 준비하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전개도 있잖아요. 전개도가 나오는 교재 D3 있고요. 그리고 2단계 2, 3, 2, 4. 그래서 4학년부터는 조금 준비를 해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5학년 과정에서 6학년에 나오는 전개도를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부터 D3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아이들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준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같이 입체주머니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학년은 특히나 러닝 리소스 키즈네어 막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러닝 리소스 막대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키즈네르 막대 가볼 건데요. 네, 키즈네르 막대는요, 일단 저희가 우리 플라토 입체주머니에 들어있는 건 딱 색깔 한 가지씩입니다. 한 가지씩이고요. 한 가지씩이고 이 키즈네어 막대를 키즈네어 막대라고도 하고 키즈네르 막대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지금부터 한 50년 정도 되겠네요. 벨기에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조지 키즈네르와 영국의 수학교육자인 가테그노가 공동으로 창안해낸 것인데요. 음악도 잘했던 키즈네르가 악보에서 음의 높낮이의 힌트를 얻어서 수들의 관계를 높낮이로 나타내고 색깔도 달리 나타내었습니다. 키즈네르의 특징은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각 1cm 정도인데요. 1cm 하얀 색깔 있고요. 빨간색 2cm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3cm가 있고요. 이렇게 기준을 맞춰서 해볼게요. 3, 그리고 4, 5, 6, 7, 8, 9, 10 이렇게 막대의 길이에 맞춰서 활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cm는 하얀 색깔 2개 있으면 되니까 1 더하기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요. 3은 1 더하기 2로도 나타낼 수 있겠지요. 이렇게 길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즈네어 막대를 가지고 막대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활동은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배수 가능하고요. 분수 활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약수 활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길이에 맞는 막대를 찾을 건데 어떤 막대를 찾을 것인지 살펴볼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12면체 주사위 많잖아요. 그래서 12면체 주사위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 12면체가 없다. 그럼 우리가 쌓기나무에서 쓰는 뭐 일반 1에서 6 있는 주사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것도 없다. 그럼 번호를 부르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아이랑 같이 할 거는 자를 꺼내가지고 길이를 재어보는 활동인데요. 6세, 7세는 7세는 잘 쓰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6세는 그래도 수학 활동에 교구 활동이 필요하니까 교구 활동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어림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거든요. 그래서 1이 한 개 더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똑같은 길이만큼
길이를 재어서 종이 같은 걸로 재어요. 줄자로 재어도 되고 종이 같은 걸로 재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2cm, 3cm는 2하고 1하고 합쳐서 3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키즈네어 막대는 왜 하는 거냐면 키즈네어 막대는 왜 하는 건지 길이가 가능한 건지 질문하신 거죠. 키즈네어 막대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길이가 나오는 부분이 되고 길이는 측정에 해당되는 영역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는 측정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길이가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연산도 같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과 함께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길이와 측정을 같이 해주고 길이도 해주면서 연산도 같이 해주는 게 이런 거죠. 아까 전에 이런 거 1 더하기 2는 3 이런 활동을 해주는 거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양감을 느끼는 거예요. 양감이라고 하는 건 이건 1개 있고 이건 2개 있는 거. 1개, 2개가 합쳐져서 3개 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수도 알려주고 양도 같이 알려줘서 양감이 같이 되는 거. 그것을 이제 색깔로 구분해서 이 색깔대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길이에 대한 길이도 측정에 대한 어림이 필요한 거거든요. 측정 어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키즈네 막대를 가지고 활동해 볼 때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수에 맞게 막대를 고르고요. 그리고 주사위로 굴려서 11과 12가 나온다면 여러 막대를 이어 만들게 되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수업할 때 얘기해 드렸었는데 겹쳐요. 이렇게. 자, 몇 센티미터쯤 될 것 같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얼마쯤 될 것 같아? 기준을 주는 겁니다. 10cm보다 길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길다, 짧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길이는 알맞은 수학 용어가 길다, 짧다. 요 두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길다, 긴 거 만들어 볼 거예요. 15cm보다 긴 거 만들어 볼 거예요. 15cm보다 긴 거. 그런데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2개만 붙여서 만들어 보자. 2개. 그래서 이 길이를 측정할 때는 15cm가 되냐 안 되냐, 기냐 짧으냐 이런 거예요. 15cm보다 지금 길죠. 이걸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지금 얘는 15cm보다 길죠. 왜냐하면 15가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길다, 짧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주사위를 굴려서 활동해보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주사위 사용이 힘들다. 그럼 저처럼 엄마가 길이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길이를 준 걸 가지고 더 짧게 혹은 더 길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잴 수 있는 길이를 찾아볼 건데 잴 수 있는 길이는 이제부터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교구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퀴즈로 지금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실 건데요. 잴 수 있는 길이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건데 막대를 몇 개 사용하자? 3개 선택해서 3개 선택해서 사용할 거예요. 막대 3개를 선택할 겁니다. 이 막대는 키즈네어 막대고요. 그 막대 3개를 선택해서 잴 수 있는 길이를 나타낼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1개로 잴 수 있는 방법, 2개로 잴 수 있는 방법, 3개로 잴 수 있는 방법 찾고요. 우리가 잴 수 있는 길이는 1부터 10cm로 한정하겠습니다. 어떤 수들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1개 1, 2, 7을 선택해 볼게요. 1, 2, 7 말씀하셨던 1, 2, 7을 선택했어요. 1, 2, 7을 가지고 해볼 건데 여기서 1개로 사용해서 1cm 잴 수 있고 2cm 잴 수 있고 7cm를 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두 개를 가지고 잴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잴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니 더해서 2하고 1하고 더해서 3cm인 이렇게 적어볼게요. 3. 그러면 두 개에서 한 개를 빼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올리는 방법.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1을 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개로 1을 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틀린 건 아니에요. 생략하는 겁니다. 자, 7cm랑 2cm를 더했어요. 7 더하기 2, 9. 7에서 2를 빼겠죠? 5. 그러면 7에서 1을 뺐어요. 7 빼기 1, 6cm. 여기가 6cm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막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7 더하기 1, 8cm. 8cm가 되는 걸 가지고 와서 직접 이렇게 되어보면서 직접 되어보기 위에 올려서 확인하기 이런 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뺄 수 있는 3개를 연결해서 1, 2, 7, 10cm가 되기도 하겠죠. 또 7 빼기 2 더하기 1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죠. 결국은 7 빼기 2 더하기 1 하면 6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빼봅시다. 7 빼기 2 빼기 1. 7 빼기 2 빼기 1은 얼마냐? 가지고 와서 직접 비교하기 가능하겠죠. 그래서 4이다. 보라색은 4cm였습니다. 보라색은 4였어요. 이렇게 4였고요. 이제 잴 수 있는 걸 보니까 3개로 잴 수 있는 건 1, 2, 3, 4, 5, 6, 7, 8, 9, 10 모두 잴 수 있네요. 여기서 1, 여기서 2, 여기서 3, 여기서 4, 여기서 5, 6, 7, 8, 9, 10 이렇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모두 잴 수 있는 것을 살펴보니 1, 3, 6도 가능하고요. 1, 3, 7도 가능합니다. 1, 3, 8도 가능하겠고요. 1, 3, 9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수두를 선택해서 살펴보는 활동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2, 3, 4는 되는지 안 되는지 2, 3, 4는 될까? 2, 3, 7은 될까? 이렇게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3, 5, 10은 어떨까? 뭐 이런 활동들을 해보는 거죠. 수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5, 7, 9는 어떨까? 1, 4, 6은 어떨 것 같니? 뭐 이런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사용해서 활동도 가능해요. 주사위를 굴려서 사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주사위 활동도 가능하다. 이때 주사위는 2개 사용하셔도 되고요. 1개를 여러 번 굴려도 됩니다. 주사위 1개, 주사위 또는 2개. 사용해서 나온 수 막대로 해보는 거죠. 굴려서 나온 거 가지고 해도 되고요. 주사위 1개는 여러 번 굴리면 되겠습니다. 굴리기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잴 수 있는 길이를 나타낼 때에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활동한다는 거 이해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배수 활동은요. 이렇게 확인해서 4cm가 2가 2번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데요. 똑같은 걸로 해도 되겠지만 1cm로 이렇게 칸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액트북 1번 사용해가지고 활동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키즈네어 막대를 가지고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측정하는 역할, 12cm를 먼저 만들어 볼래? 라고 했을 때 12가 되려면 5와 7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두고 5와 7을 두고 자를 사용해서 재어본다거나 비슷한 길이에 이게 10이었으니까 10과 2를 되어서 12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어림에서 활동하는 거 가능합니다. 아이들과 다양하게 활동을 해주고 주어진 것으로 가장 길게 만들기, 주어진 퀴즈 대화 막대로 가장 짧게 만들기 이런 길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길이의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길다, 짧다를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이 활동은 좀 2학년, 3학년 친구들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고력스럽게 문제를 살펴봐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가장 기본은 요겁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뭐를 익히냐면 측정에 어림하기. 측정 어림하기니까 결국 양감을 익히는 거예요. 길이 양감이라고 해요. 길이 양감이라고 하는데 측정이니까 실제로 길이 양감이 어디에 필요할까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근사값 어림하기 지금은 학교에서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초등학교 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리고 어디쯤 더 된다, 더 길다, 더 짧다 이런 부분들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아이들하고 하기도 어렵고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측정 양감이 익히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랑 그냥 이거는 사고력이에요. 이건 사고력이에요. 그냥 가지고 놀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더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면 엄마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이한테 주면 됩니다. 집에 혹시 갑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갑에 여기에 팔갑에 가면 막대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막대는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집에 굴러다니는 아이스크림 막대 있죠. 아이스크림 막대, 집에 돌아다니고 있는 꼬챙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꼬치 먹고 남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몇 센티미터쯤 될 것 같으니? 라고 물어보고 재어보는 겁니다. 플라토 책은 무슨 색깔의 막대들로 길이를 잴 수 있을까? 이런 걸 해보면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와야 할까? 이런 걸 물어볼 때요. 1cm를 가지고 온다. 얘가 긴데 1cm를 가지고 온다. 이런 양감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긴 거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괜찮아요. 이게 엄청 많아요. 근데 엄청 많다는 표현이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쯤 있을 것 같니? 너에게 엄청 많은 게 몇 개쯤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물어본다면. 그러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활동이 있어야지 아까 했던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올게. 파란 색깔이 온다면 이거 몇 센티미터쯤 되겠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주황 색깔이 10이었고요. 갈색이 8이었고요. 파란색이 7이었나요? 전 재어볼 겁니다. 27cm쯤 되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활동이 가능하고요. 아이들이랑 세로로 해봤으니 가로도 해보는 거죠. 가로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가로도 빨간 색깔이 오면 될까요? 뭐 이렇게. 이거 몇 센티미터쯤 될 것 같니?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시켜주면서 아이가 길이의 양감이 생기게 돼요. 그러고 아까 막대가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막대는 굴러다니는 이런 막대들이 있으면 뭐 아이스크림 막대, 집에 빗자루, 뭐 그다음에 선풍기 높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재어보는 겁니다. 다 재어봐서 얼마쯤 되는지 기준을 정하세요. 10을 기준으로 할지 15가 기준으로 할지 이런 걸 정해서 아이랑 이런 활동들을 해주세요. 이런 활동들을 해주고 그 전에 만약에 6세다 그러면
6세는 이렇게 주고 한 개를 빼요. 어떤 게 없어졌을까? 몇 센티미터가 없어졌을까? 무슨 색이 없어졌을까? 이런 활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1부터 2까지 뭐 10까지 있는 것 중에서 무슨 색깔이 없는지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없는 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없어요. 이렇게 활동해 주면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덧셈도 가능하고 뺄셈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길이에서 이만큼 빼주면 돼요. 2, 3, 7도 1부터 10까지 가능해요. 6이 된다는 거죠. 4 더하기 2 하면 되니까 7 빼기 3 네, 쓸게요. 2, 3, 7에서 6을 만들려면 7 빼기 3에서 4를 만들고 2 하면 되죠. 물론 이 가로는 없어도 됩니다. 앞에서부터 계산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6 만들 수 있네요. 네, 1, 3, 7 나왔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막대를 가지고 활동을 해줄 때에 그 활동 중에서 1부터 10까지 전체 되는 거 찾아보는 활동을 해주시고요. 5가 되는 활동도 해주고 7이 되는 활동도 해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아이가 이렇게 붙였을 때 4가 된다. 이렇게 붙였을 때 여기가 빈 공간이 1이 된다. 이런 활동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3, 그냥 2, 네, 3 더하기 2는 5. 요걸로 끝나요. 이렇게 올려가는 순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재느냐. 3에서 2를 빼는 것.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3 빼기 2는 1. 그래서 여기가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빼는 활동이 우리가 만들었던 뭐 겹치는 자 같은 거 가지고도 활동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다양한 활동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림에서 5cm를 3개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까? 7cm를 2개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 다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 가지고 활동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막대 그냥 굴러다니는 막대거든요. 이 막대가 몇 센티미터쯤 될 것 같은가요? 얼마쯤? 6cm, 5cm, 5 될 것 같아요? 6 될 것 같아요? 4, 5, 6 나왔어요. 4, 5, 6. 4, 5, 6. 또 없나요? 6. 네. 4, 5, 6 중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4, 5, 6. 네. 6이 맞네요. 한 개예요. 한 개. 2개 아니고 한 개. 한 개일 때 4, 5, 6. 네. 일단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 보라색이 몇 센티미터였을까요? 그러면 한 개짜리로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한 개짜리로 가능하면 2개로도 또 다른 것도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몇 센티미터였을까요? 맞습니다. 5cm가 정답입니다. 네, 맞아요. 다들 어림하는 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랑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한 개가 5cm면 2개 붙였을 때는 10cm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15cm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가 5개 있으면 5 곱하기 5니까 25cm인 걸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25cm를 가장 가깝게 키즈네어 막대로 만들어보는 활동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양감을 익힐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산도 가능하죠. 그리고 측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이건 너무 고급 스킬이어가지고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았어요. 막고 여기에 1cm가 몇 개 들어갈까? 이 안에는 1cm가 몇 개 들어갈까? 이런 활동도 가능해요. 이게 결국 교과서에서 측정이랑 넓이랑 둘레가 되겠죠. 안에 걸 물어봤으니까 넓이가 되겠죠. 이런 활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길이만 재는 것이 아니라 글자도 만들겠죠. 글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막대니까. 네.
곱하기도 됩니다. 맞아요. 곱하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막대가 좀 더 있으면 우리가 활동하기가 좀 더 편하긴 하죠. 그런데 무작정 또 이거를 위해서 키즈네어 막대만 살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렇게 있는 활동에서 일이 몇 개 들어갈까 이런 걸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두색을 넣어볼게요. 연두색을 넣어보면 확연하게 여기가 3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3인 걸 알 수 있죠? 안에 그러면 3이 세로가 3이니까 가로도 3이었어요. 우리는 알아요. 3 곱하기 3인 걸. 아이들은 모르니까 맞습니다. 3 곱하기 3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아이는 3 곱하기 3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흰색이 9개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그림 그려준 곳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래서 얘가 가득 찬다. 그 검은 색깔이 보이지 않도록 채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개가 2개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 결국은 연두색은 한 개가 3개 있다는 거니까 한 줄에 3개,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가 되구나. 이것을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약수와 배수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키즈네어 막대는 하나만 가지고도 연산이 충분히 가능하고 연산이 가능하니까 넓이 둘레 다 가능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어림하고 측정하고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쌓기나무 할 건데 쌓기나무 하기 전에 제가 S3을 꺼낸 이유가 있거든요. S3을 꺼낸 이유가 S3에 3주차 가보시면요. 여기 쌓기나무가 나와요. 여기에 이거 그대로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6세. 지금 있는 쌓기나무 가지고 같이 활동해 주세요. 6세. 네. 만약에 아이가 교과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교과 없이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구의 도움만 맞아요. 그냥 문제만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잘 못하고 어려워한다면 아이들이 직관력으로 바로바로 풀어내면 되게 좋은데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직관력을 만들어주는 것도 지금 시기의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6세부터 9세는 충분한 교구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 조금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이 당연히 못 푼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걸 못 푸니까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입체 주머니, 평면 주머니니까 있는 걸 가지고 충분하게 활동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으면 우리가 플라토 주머니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액트북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도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S3주차 쌓기나무가 나오고요. 4주차에도 이렇게 쌓기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쌓기나무를 쌓아야만 우리가 A단계 갔을 때도 아이가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A3권의 3주차. A3권의 3주차에도 쌓기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있는 거, 이런 활동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쌓기나무 활동할 때에 이런 발자국 다른 거 이런 활동들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쌓기나무 활동할 때는요. 지금 큐보이드 다들 많이 구매하셨을 건데 큐보이드를 가지고 액트북이랑 같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거 액트북에 있는 16번, 17번이에요. 얘를 왜 만들었을까요? 아이가 가장 먼저는 신기하죠. 신기하를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자, 쌓기나무가 나왔어요. 쌓기나무를 가지고 맞아요. 큐보이드에 있는 거 가지고 했고요. 큐보이드 없으면 우리 지오플릭에 요거 면 붙이는 거 있죠. 거기에 붙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쌓기나무가 있어요. 쌓기나무 조각을 세어보세요. 이렇게 두 줄 나란히 이렇게 4, 4, 16, 4, 3, 12, 14조각 있네요. 빨간 거 2개 해서 4, 4, 16 이렇게 16조각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아이랑 가장 공간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아까 히즈네어 막대는 길이에 대한 양감 그리고 길이에 대한 감각을 키워줬다면 쌓기나무는 공간에 대한 감각을 키워줍니다. 공간.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엄마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공간. 우리가 집 정리는 참 잘하는데 공간 문제 나오면 이거 어려운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접하면 모릅니다. 위암 연못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잘했나요? 아니요. 우리 때는 교과서에 위암 연못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위암 연못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활동이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게 6학년 때 나왔거든요. 지금도 위암 연못수 문제는 6학년 때 나옵니다. 그래서 F단계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풀어주는 부분이 또 있는데 지금 6세, 7세라면 쌓기나무랑 뭐 해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친하게 하려면 놀아야 돼요. 그래서 건축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기나무를 가지고 창작활동을 하고요. 이 창작활동 중에서 교과를 연계해서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평면으로 만든 모양 예시를 주거나 강아지를 만들어보고 강아지 얼굴을 만들어보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그 모양에 대한 뭐를 얘기하라? 주제를 이야기하라. 주제에 맞는 쌓기나무 모양을 만들자. 이게 기본이고요. 그 주제에 맞는 쌓기나무 활동을 했다면 그것의 제목을 이야기해 주자. 이게 아이들의 유창성과 정교성과 영재교육원에서 많이 다뤄주고 있는 거죠. 영재교육원에서 보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죠. 정교성, 유창성, 독창성 이런 부분들 보잖아요. 5가지 보는데 이거를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제목만이라도 좀 붙여주면 좋은데요. 요즘 이런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뭐 만들고 제목 붙이고 만들고 제목 붙이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냐면 기본적으로 뭘 만들기 전에 제목부터 지어놓고 생각하고 만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6세, 7세 친구는 뭐만 주고 주제만 주고 주제에 관련된 뭘 읽고 책을 읽고 책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을 만들어 보거나 그 자기가 읽었던 것 중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 보거나 이런 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제목을 지어주는 활동을 해줘야지 그렇지가 않은 건 그닥 좋은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1, 2, 3 활동이라면 그냥 1 활동밖에 안 돼요. 그래서 책을 읽고 주제를 정해서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것을 활동하고 그 활동한 것에 다시 제목 붙이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고 반대로 활동을 어떤 걸 할까를 같이 의논하고 그러고 나서 책을 읽고 책을 읽은 내용을 다시 만들기를 하고 그리고 혹은 오늘 있었던 일도 만들어보고 쌓기나무에서 수학적인 것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피라미드 건물을 지어본다거나 이집트에 관련된 책을 읽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만들어 본다거나 혹은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서 그 앞에 있는 스핑크스를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다양한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이가 좀 파생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고요. 그 활동에서 리플렉터 이거 나오게 되는데 가림막이에요. 저희는 아주 간단한 걸 해볼 겁니다. 자, 5개를 가지고 1층은 4개, 2층은 1개인데요. 요렇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1층에는 4개가 있고요. 2층에는 1개가 있는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고 앞에서 봤을 때 왼쪽이 2개가 돼요. 왼쪽이 2개가 돼요. 혹시 쌓기나무 갖고 계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1층은 4개가 있고요.
2층은 빨간 색깔이 한 개 있는데 왼쪽에 있어요. 이것만 해도 다양한 활동이 돼요. 맞아요. 요렇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이랑 요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설명하면서 뭘 들어요? 청각 주의력이 커져요. 청각 주의력. 잘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듣게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쌓기놀이 하고 이런 거. 가배 활동할 때 많이 했잖아요. 이 활동이 6세, 7세 친구들에게는 창의력 폭발 단계, 증폭 단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주면 좋은 단계예요. 아이들과 함께 대칭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패턴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패턴은 A, B, A, B, A, B. 그러니까 A, B, A, B는 한 개, 수로 얘기하면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로 가는 거고요. A, B, C, A, B, C로 가는 건 1, 2, 3, 1, 2, 3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또 우리 플라토 책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패턴 활동들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어요. 쌓기나무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원이 C3, C4예요. 네. 이거를 풀릴 때도 엄마가 스트레스, 아이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해 줄까? 아이는 엄청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이 부분에서 아이가 왕창 다 틀리면 엄마도 속상하지만 아이도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렸던 건 액트북에 있는 거에서 점을 그려서 확인해 달라 이거였고요. 말씀드렸고 여기에 선이 있어요. 선을 지켜서 그려달라 이 얘기였는데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칸에 딱 맞게 이렇게 와 있어요. 칸에 맞게. 이렇게 와 있거든요. 이 그림을 그리는 게 활동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큐브에도 이렇게 깠어요. 이렇게 까보면 얘처럼 모양을 보이게 해주면 되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해주면 되거든요. X, Y, Z로 가는 거를.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이게 입체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면서 풀어가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해 못하고 풀어가면 다 틀리게 돼요. 그래서 지면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풀자라고 해야 돼요. 여기가 지면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림을 그리면 활동이 어떻게 가는지. 이거 뭘로 붙였냐고요? 이거? 액트북 17번, 16번이에요. 이거는 16번, 이건 16번, 이 안에 건 17번. 이거는 테이프로 붙였어요. 테이프로 이쪽 끝에 여기 붙였어요. 여기에. 여기는 끼워져야 되니까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를 해볼 건데 뭐 때문에 이걸 만들었냐면 이 활동 때문에 만든 거예요. 위암 연못을 보는 활동들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틀리니까. 그래서 저희 애들도 이거 자꾸 틀리거든요.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이랑도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29페이지부터 이렇게 있는 이렇게 방향은 우리가 나중에 하는 지오솔리드에서 필요한 거고 쌓기나무에서는 위암 연못을 보는 활동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 할 때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서머큐브 가지고 와서 큐브로 되어 있는 거니까 서머큐브 가져와서 이런 활동하면 돼요. 자, 이거를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이걸 그리려면 이렇게 놓고 보고 그리면 돼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엄마가 문제를 줄 때는 보고 열어요. 열고 이렇게 세팅을 하세요.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죠. 위에서 봤을 때는 놓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점들을 찍어놨어요. 이 점들이 모이는 거예요. 한 곳에. 볼까요? 이렇게 보여요. 짠,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가 윗면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 위에서 봤을 땐 3개고 이쪽 옆에서 봤을 때는 2개고 봤을 때는 이 모양이고 그것을 쌓기나무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가 모양을 보고 만들어 가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펼쳐놨다. 그럼 얘는 뭘 보고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활동이에요. 네, 맞아요. 화살표까지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돼요. 제가 위험 옆모습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안 틀리고 잘 풀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말고 위험 옆모습 보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구를 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큐보이드를 샀으면 활용을 해야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생각했다? 겨냥도구나라는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겨냥도구나 했던 거에서 이런 활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활동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소마큐브에서 나오는 뭐 이런 활동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끝에 놓고 활동. 이렇게.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네, 사이즈가 딱 맞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위험 옆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랑 직접 활동해 보시고 그리고 엄마도 지우면 돼요. 지우개가지고. 우리 이제 지우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내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문제를 내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얘를 이렇게 쌓아야죠. 쌓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건 어떤 거였냐면 색종이 그 두꺼운 거 가지고 안 넘어지는 거 가르쳐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 접고 정사각형을 접어서 반만 찢으면 그리고 겹치면 이렇게 겹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요거는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되는 거. 여기에 이렇게 2개 얹는 건 할 수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이렇게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겹쳐서 확인하면 위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이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위암 옆모습을 이렇게 쉽게 해볼 수 있죠. 맞아요. 엄청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하다 보면 위험 옆모습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 있는 게 밑에 방향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화살표나 모양 있는 걸로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앞에서 본 모습은 내가 앞에서 봤어요. 옆에서 본 모습은 여기 화살표가 여기가 옆모습이에요. 옆에서 본 모습. 그래서 앞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활동해보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여기. 그러면 그림 그릴 때도 엄청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아까 전에 그렸던 것처럼. 아이가 이제는 지겨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쌓기나무 활동을 할 때 어떤 것도 볼 수 있을까요?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도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아이가 볼 수 있겠죠.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활동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구체물을 만지고 아이들은 구체물을 만지면서 직접 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네. 아이가 칸에 가장 어린 아이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칸수를 자꾸 틀린다. 그건 그냥 두세요. 그때 칸을 맞추는 건 사실 사고력 문제이기 때문에 칸을 돌려서 가는 거를 정확히 모른다는 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평면과 입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활동을 충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점 찍어놨잖아요. 얘가 위암 옆모습의 기본이 되는 거라는 거 알려주시면 되고, 칸 맞추는 걸 못한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떼서 해줘야죠. 뭘 해줘요? 뒤집기, 돌리기를 해줘야죠. 얘를 가지고 돌리기 해줘야 됩니다. 그 돌리고 뒤집었을 때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칸을 맞추는 거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저학년이랑 할 때는 3개로, 고학년이랑 할 때는 4개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줬어요. 교구 활동을 충분하게 해주는 것을 정말 강추하고 있습니다. 강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쌓기나무에서 기본으로 다루고 있는 건 위암 옆모습도 위암 옆모습이지만 위암 옆모습을 볼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쌓기나무, 소마큐브였잖아요. 그래서 소마큐브를 4개로 어떻게 가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마큐브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소마큐브가 어떤 거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큐브빌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 활동은 이렇게 놓고 할게요. 자, 4개만 있으면, 3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거라서. 소마큐브는요, 여기, 우리가 전개도 할 때 평면이어서요, 오미노라는 걸 배웠어요. 폴리오미노. 폴리오미노의 종류들을 배웠거든요. 알아봤어요. 그리고 얘네는 큐브라고 해요. 미노는 2차원. 좀 어려운 단어니까 평면이라고 쓸게요. 평면이고요. 폴리큐브는 3차원. 입체를 이야기합니다. 입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폴리오미노는 2차원 평면, 폴리큐브는 3차원 입체. 그래서 소마큐브는 큐브라고 불러요. 소마미노라고 하지 않아요. 소마미노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4개로 만들 수 있는 건 소마큐브까지 합쳐서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평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볼 거예요. 소마큐브는 7조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큐브 빌드에 들어있는 거예요. 큐브 빌드에 들어있는 거. 자, 가지고 왔어요. 자, 요 2개가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걸 거울상이라고 하죠. 얘를 이렇게 놓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모양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아니고, 얘가 되죠. 네.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대칭이 되게끔 보이게 되죠. 이렇게 7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2층인 거 찾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2층인 것과 눕혀서 1층이 되는 거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2층인 것과 1층인 것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대칭 거울상이라고 합니다. 거울상 이렇게 거울상이라고 하고요. 얘는 어떻게 하더라도 2층이죠. 눕혀도 2층이에요. 그래서 2층
2고요. 얘가 1층이고요. 자, 얘네를 가지고 활동을 해볼 건데 가장 기본은 맞추는 건 좀 더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은 요거 3개짜리. 요 3개짜리에서 시작할 거예요. 트리큐브라고 하면 됩니다. 트리큐브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한 칸씩 만들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가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넷 하면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돌아오면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그리고 올릴 거예요. 여기 넷, 여기 5, 여기 6, 그리고 없어지면 7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소머큐브예요. 완전 쉽죠? 다 했어요. 이게 다 한 거예요. 자, 볼게요. 이거 한 개, 그 다음에 붙여서 L자, 그 다음에 붙여서 N자, 붙여서 O자, 그리고 올려서 이렇게 생긴 거, 똑같이 생긴 거, 그리고 거울상 중에 하나, 먼저 올라간 거. 이렇게 모양을 찾는 겁니다. 요거. 자, 여기 올렸으니 여기 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조각을 찾았어요. 이거를 보고 위압 옆모습을 먼저 활동해 주세요. 소마큐브를 가지고 위압 옆모습 활동을 충분히 해주세요. 이 활동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거, 칸 맞추는 거, 그리고 위압 옆모습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위압 옆모습 보는 활동부터. 위압 옆모습도 힘들다. 그럼 위에서 본 모습만,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냥 아이하고 위에서 본 모습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위에서 본 모습이 어떤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세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돼야 돼요. 6세, 7세, 초1까지. 그걸 못한 2학년은 더 많이 해주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칭찬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얘를, 자, 6세는요, 얘를 똑같이 놓는 것부터 힘들겠죠? 똑같이 놓아보자 그랬을 때, 이렇게 놓고, 얘를 밀어서 이렇게 내려도 되잖아요. 그죠? 이거 먼저 해도 됩니다. 이거를 옆으로 옮겼을 때, 이렇게 해놓고 얘를 옮겼을 때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세우면 돼요.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활동들 해주라는 거죠. 아이랑. 그래서 이거 빼고 이제 그림 그리고, 이거 빼고 그림 그리고, 이거 빼고 그림 그리는 활동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옆에서 봤을 때 그림자가 뭐가 생길까, 이렇게 봤을 때 그림자가 뭐가 생길까, 이런 활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림자 놀이를 먼저 하게 되겠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가 공간 감각이 생겨요. 공간 감각이 생겨야 직관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겠죠. 뒤집기 돌리기 못하겠죠. 이런 경우 있겠죠.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모양은 이거랑 다른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활동해 주는 게 가장 기본이다 라는 것부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마큐브 정리해야죠. 정리 어떻게 하냐면요. 자, 1층 친구들 다 모일 거예요. 1층 다 모일 겁니다. 1층 다 모일 거고 2층 친구들 빼놓을 거예요. 그래서 1층을 먼저 놓고 2층 3개를 가지고 토끼기를 만들 거예요. 토끼기. 다들 아시겠지만 토끼기를 만드세요. 토끼기. 이렇게 생겼어요. 2층 되는 친구를 모아서 토끼기가 되는 거 합니다. 자, 이거는 토끼기가 이렇게 토끼기 해도 돼요. 그런데 색깔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끼기 했어요. 토끼기 하고 나서 1층의 친구 중에 U자 있어. O자 있어. O자. O자로 토끼가 겨울에 아이 귀 시려 해서 귀에 모자를 씌워줬어요.
모자 씌워주고 나서 집에 갔더니 문을 딱 열자마자 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침대가 있었어요. 침대가 있었어요. 이 침대가 좀 길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1층 친구들 붙여서 길게 만들어줬어요. 그러고 2층에 남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데려다가 눕혀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침대 다리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올리세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그냥 토끼기 침대 만들어 놓고요. 얘네들로 만들고 이렇게 붙이면 색깔 똑같아요. 색깔 똑같은 걸 겹치면 돼요. 이렇게. 짜자잔 해서 소파 만들고 침대 만들어서 소파 만들고 침대 만들어서 겹치세요. 이렇게. 그러면 모양을 돌려도 같아요. 이런 활동들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쏙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쌓기나무에서 위험 연못을 보고 소마 큐브 찾아가는 활동은 큐브 빌드 활동을 우리 교구 활동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위험 연못을 할 때 지오솔리드 가지고 활동해 줄 건데 그 활동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제 그거 살펴볼 겁니다. 자, 지오솔리드 꺼내주시고요. 지오솔리드는 S3, 3호나 4호 단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아이랑 같이 지난 시간에 했던 입체 모양 분류하기 활동 먼저 해줄 거예요. 지오솔리드는 색깔로 구분하세요. 색깔로 구분하는 거 한 번,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둥은 기둥끼리, 뿔은 뿔끼리, 그리고 아무 때도 속하지 못하는 공은 따로 둘게요. 그냥 두세요. 쉽게 쌓을 수 있는 것과 쌓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면 돼요. 쉽게 쌓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쌓을 수 있죠. 이렇게 쌓을 수 있어요. 쉽게 쌓을 수 없는 거 못 썼네요. 못 썼네요. 못 썼구나. 못 쌓아요. 네. 얘도 못 쌓아요. 굴러다니니까. 그래서 쉽게 쌓을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뾰족이들이다. 그리고 얘가 공이 굴러간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놓고 쌓아요. 이게 옆에서 본 모습. 혹은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이런 거 다. 요렇게 올려놓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할 때. 그 다음에 요거는 평평하기도 하고 굴러가기도 하잖아요. 요런 거. 이런 활동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얘를 우리 교재에도 있어요. 플라토에 불렸을 때 네모가 되죠. 그게 직사각형이잖아요. 이거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얘를 돕고자 보여드리는 거지 이런 걸로 꼭 해주세요 라는 활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면 얘가 생긴다는 거죠. 얘가 지나가고 나면 얘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활동. 얘가 생긴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굴러갔으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얘가 옆면이 굴러가면 사각형이 생기네. 요런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육면체는 어떻게 찍어도 이렇게 찍어도 똑같은 거.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 그거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 이거랑 사각 기둥이랑 사각 뿔이 합쳐지면 어떤 모양이 생길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자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세모랑 그죠? 세모랑 네모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 본 모양이 요런 활동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얘를 빼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얘를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 위에서 보면 요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사각형. 요런 사각형이 되는 거죠.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가 직접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뿔로 가볼게요. 뿔을 가봤을 때 뿔을 가보니까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가면 세모, 얘도 세모. 더 정확하게는 얘는 정삼각형, 얘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보이겠죠? 제가 나란히 놓아볼까요? 그래서 뿔은 옆면이 항상 삼각형이다. 이거를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옆면이 항상 뭐다? 삼각형이다. 기둥은 옆면이 항상 사각형이다. 이런 활동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 그래서 아이가 직접 보면서 모양을 하는데 저는 이런 주사위가 있어서 굴려요. 오각뿔이 나왔어요. 자, 오각뿔. 이 오각뿔을 가지고 위압 옆모습을 볼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뭘 찾아야 돼요? 오각뿔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아이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오각뿔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뿔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뿔은 밑면의 모양이 변할 때마다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사각형, 육각형이면 사각뿔, 육각뿔, 어떻게 돌려도 삼각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오각뿔, 오각형이고 옆면이 삼각형이니까 오각뿔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오각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각뿔을 가지고 이제 뭘 볼 거냐면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이런 활동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삼각형도 그냥 삼각형이 있고 뾰족한 삼각형이 있고 직각삼각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본 모습은 삼각형이고 위에서 본 모습은 오각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오각형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오각형이 되게 오각형이 되게 같은 거 나와라. 이렇게 오각형이 되게 활동들로 살펴볼 수 있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아이가 직접 옆면의 모습이 무엇이었다, 위에서 본 모습이 무엇이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요. 지오솔리드 활동에서 가장 기본이 구는 어떻게 하더라도 잘 굴러가더라. 원뿔. 똑같이 밑면이 원인데 얘는 옆면이 뭘까? 옆면이 무엇일까?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뿔과 구의 차이도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얘도 한번 눕혀서 굴러가는데 아이더라고요. 원뿔이 굴러서 한 바퀴 굴러서 제자리에 온다. 네. 왜 우리가 오각뿔은 안 굴러가냐? 왜 원은 잘 굴러가냐? 이걸 통해서도 각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 그리고 아주 어린 6살, 7살이면 기둥과 뿔을 가르는 것부터 칭찬이에요. 기둥이 뭔지. 이런 기둥. 이름 이야기하면 물개 박수를 막 쳐줘야 돼요. 너무 잘한다고. 그래야지 또 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평면이 입체가 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르죠.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쓱싹 잘랐어. 이렇게 자르면 계속 육각형이 나와요. 그죠? 그 육각형들이 많이 모여서 뭐가 됐다? 육각 기둥이 됐다. 똑같이 육각뿔은요. 자르면 자를수록 모양이 어떻게 간다? 육각형으로 가긴 하지만 크기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다. 한 꼭지점으로 모인다. 그래서 이 한 꼭지점으로 모이는 걸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한다라는 정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몽땅 주머니에 넣고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줄 수 있어요. 잘 굴러가는 모양입니까? 둥근 부분이 있습니까? 평평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까? 뾰족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까? 쉽게 쌓을 수 있는 모양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숨긴 모양을 맞추는 스무고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숨겼어요. 숨기고 잘 굴러가는 모양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잘 굴러갑니다. 둥근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까? 네. 평평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까? 네, 평평한 부분도 있어요. 네. 뾰족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까? 아니요.
쉽게 쌓을 수 있는 모양입니까? 네. 그럼 얘는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대답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원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런 활동들. 자, 제가 다른 거 하나 숨겨볼게요. 자, 똑같이 물어볼게요. 잘 굴러가는 모양입니까? 아니요. 둥근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까? 아니요. 평평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까? 네. 뾰족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까? 네. 쉽게 쌓일 수 있는 모양입니까? 아니요. 그럼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요. 림이 뿌린 거, 그냥 뿌린 건 알겠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한 것 보면서 뿌리라는 건 알겠는데 어떤 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양을 물어볼 거예요. 꼭지점이 몇 개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전체 꼭지점이 몇 개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전체 모서리 몇 개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해줄 수도 있죠. 면이 몇 개입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오하게 조금씩 더 들어갈 수 있는 활동들을 해주는 게 플러스 활동이고 사고력 활동이에요. 그런 활동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과뿔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활동을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랑 충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활동이 필요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쌓을 수 있는데 어떻게 쌓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쉽게 쌓을 수 없는 거는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 볼 수 있어요. 쉽게 쌓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쉽게 쌓을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이제 원기둥과 구와 사각기둥, 직육면체, 그리고 사각뿔, 요걸 가지고 요렇게 위안 옆모습. 우리는 오른쪽 옆을 옆모습이라고 한다. 자, 먼저 지오솔리드를 가지고 가장 기본이 색깔로 구분하는 거 해주시면 돼요. 이런 활동들 통해서 아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 해주시고요. 저희 다음 강좌 예정이요. 10월에는 플라토 주머니는 없어요. 플라토 주머니는 없고 액트북으로 활용하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큰 수를 약수, 배수 찾기 하면 퀴즈네로 여러 개로 하면 돼요. 맞아요. 퀴즈네로 막대로 네, 할 수 있어요. 약수 당연히 할 수 있죠. 배수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네, 퀴즈네로 막대에서 할 수 있어요. 퀴즈네로 막대에서 6을 가지고 할 거잖아요. 6을 기준으로 한다면 6을 가지고 곱하기 할 수 있는 거 있죠. 곱하기 할 수 있는 거 찾아보고요. 곱하기 하는 거 찾아보고 그걸 반대로 나누기 하는 거 활동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러닝 리소스 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퀴즈네르 안에 있는 건 똑같아요. 색깔만 조금 다르고 똑같은 활동이에요. 모양 만들기, 소먹기기 모양 만들기 보여달라고 했죠. 소먹기기 보여드릴게요. 자, 소먹기기에서 기본이 되는 걸 먼저 찾아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퀴즈네르가 플라토 입체 주머니 예전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근데 퀴즈네르 막대는 있으면 좋은 교구, 없으면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종이로 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출력하셔가지고 약간 두텁게 쓰시면 됩니다. 막대 큐브로 쓰셔도 되고요. 종이로 활동하셔도 됩니다. 소마 큐브의 가장 기본이 어떻게 하더라도 2층이 되는 거 먼저 빼요.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2층이 되는 거 요 세 개거든요. 이 세 개를 붙일 거예요. 붙여서 토끼머리를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요렇게 토끼기를 만들었어요. 토끼기가 겨울에 귀가 너무 시린 거예요. 귀가 너무 시려가지고 머리에 모자를 씌웠어요. 그래서 모자를 슝 씌워줬어요. 모자를 씌워주고 집으로 도착해서 가보니까 침대가 집에 딱 문연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가 있고 침대 옆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소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를 만들 건데 1층에 있는 친구들
수학 큐브 가지고 만들어 줄 거예요. 이때 저는 색깔이 중간에 있어서 색깔 배지도 생각해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1층인 수학 큐브 남은 조각들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서 쇼파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얘네 둘이를 뭐 할 거냐? 슝! 합체할 거예요. 끝. 그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침대를 만들어주고 긴 침대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긴 침대 만들어 볼게요. 슝! 요렇게.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얘 다시 이렇게 적어요. 쇼파. 쇼파인 걸 다시 해서 슝! 닫으면 됩니다. 끝. 요렇게 어느 방면으로 해도 똑같죠. 모양이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수업을 해오면서요. 플라토 입체 주머니 전체를 살펴봤어요. 사키나무, 키즈네르 막대, 그리고 지오솔리드, 그리고 전개도까지. 지난번 그 전개도는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중등 아이들까지도 푸는 활동이기 때문에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그냥 한번 들어보고 흘려듭니다. 네. 저희 학원 멀어서 못 오세요. 저희 집 너무 멀어요. 그렇고 아이들과 함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공간 감각도 익히고 측정의 양감도 익히고 측정 하나만 가지고 한 가지만 가지고 끝내지 말고 한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연산도 해주고 도형도 해주고 길이도 해주고 이런 활동도 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저희 9월 한 달도 이거 썼어요.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시고 멋진 강의를 돋보이게 올려주시는 후기에 매번 감동받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고맙습니다라고 전해드리려고 썼어요.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수학과 수학 교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매번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는 후기를 볼 때마다 감동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업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얘들아. 맛있게 드세요.